박근혜 대통령의 2박 3일간 방중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관리 등 적지 않은 외교적 이익을 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방중의 성과와 앞으로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 대통령 상당히 의미 있는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 주석과는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뜻깊었던 방중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이번 방중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네. 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 분석을 하자면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그 북한의 10.10 행사를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틀림이 없다. 네. 이런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그 평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북한의 무분별한 이런 도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명시적인 약속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냈다는 것이 가장 큰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북아 이 안보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지금 3년째 못 열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3국의 어떤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종지부를 빨리 찍어야 되겠다. 이런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을 해가지고 의장국인 우리 한국의 박 대통령이 이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겠다. 이런 그 확실한 그 외교적인 약속을 받아낸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안보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 평화와 이런 안정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보다도 먼저 중국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의를 심도 있게 한 처음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한중 양국 간에는 FTA가 이미 체결이 됐어요. 지금 현재 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중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논의가 됐다는 측면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언급해 주신 부분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설명한 부분, 그러니까 중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들을 별도로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내에서. 그거 보면은 상당히 대통령께서 이번 통일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중국 그 시진핑 주석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다. 요거는 뭐 틀림없는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언급을 한 배경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북핵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역시 통일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심도 있게 나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통일 문제의 직접적인 논의 배경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중국의 왜 그러면 이런 논의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응했겠느냐. 이 중국 측 의견을 우리가 더 귀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한국 통일에 대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싫어한다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외교적인 수사와 표현으로는 다 지지하는데 반대하는 나라들이 그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외향적으로는 다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통일 문제를 논의한 것은 지금까지 외교적인 수사로 지지한다는 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통일 문제를 양 정상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측에서 발표한 거 보면 우리하고 약간 워딩의 차이는 있다. 뭐라고 돼 있냐. 우리 대통령은 조속히 한중 통일 문제를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 라인이거든요. 근데 중국 측 발표 내용을 보면 통일은 먼 장래에 올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민족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워딩을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한국과 중국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 분석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먼 장래의 통일 문제하고 돼 있어요. 이 얘기를 본다면 우리는 논의 자체는 조속히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게. 그러나 중국은 지금은 시작하더라도
조속한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한반도 평화 환경, 갈등 구조의 변경 속에서 논의의 틀을 이어간다는 이런 슬로우 베이스로 나가는 것이지 굉장히 급속한 통일 논의가 한반도의 안정을 깰 수 있는 우려가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민족이 중심이 돼서 논의한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뭐냐? 당연히 우리도 한민족이 중심돼서 논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는 한민족하고 지금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한민족은 다르다.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한민족은 바로 뭐냐? 한민족, 남북한이 같이 평화 통일을 나가야 된다. 주체가 남북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도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보장되는데 한미연합군이 한미연합 자산에 의해서 북한을 억제해가지고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한민족은 뭐냐? 한민족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미군의 영향력을 받지 말고 한국과 북한이 둘이서만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통일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어떤 적극적인 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서 뉘앙스의 차이는 상당하다. 이거를 앞으로 해결해야 돼갖고 돼 나가야 되는데 왜 한민족이 중심이 되고 중국은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지금 통일됐을 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부담스러워하는 것, 우려하는 건 뭐냐? 한반도 자체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통일되면 북한이 통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대한민국 중심이 통일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한미연합, 한미동맹체제가 바로 현재의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그다음에 한미연합군이 말하자면 한미동맹체제가 서로 대립하는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국이 못마땅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민족이 주도하는 통일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전체가 말하자면 한미 동맹 체제에 의해서 중국을 경제하고 봉쇄하는 이런 외교 전략적 환경으로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국이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한민족이 주도하는 통일 이것이 중국이 속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손을 좀 떼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속히 논의를 해서 조속히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앞에서 얘기한 한미 동맹 체제의 강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중국이 노리는 한미 동맹 체제 이완을 통한 한국의 중국 편들기, 중국 경사론으로 이끌어가기가 시간적으로 또 국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밀린다. 수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앵커분이 지적하신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는 너와 나지 않냐.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테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요. 그것이 이제 현 정부가 안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과제고 그런 어떤 북한의 반발은 물에 불 보듯이 빠는 거죠. 이미 우리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얘기했을 때 또 후속으로 베를린에 가지고 드레스덴 선언했을 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이 이제 그 계기 때마다 남북 간의 어떤 이 교류 이런 통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교류 협력 사업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3대 통로도 제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왔잖아요. 이번에도 자기네 동맹국가인 중국과 우리 대통령이 직접 통일 문제를 심도 있게 나눈 거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우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기감에 쌓여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전승절 가서 통일 문제를 심도 있게 나눴다. 그리고 한중 간에 조속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내심 외부적으로 그렇게 강한 그 반대 의사는 표명할 수 없죠. 어쨌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순서, 그다음에 논의의 깊이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도 미국이 오해하지 않게 설명을 해줬겠지만은 이번에 10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진의,
그리고 한중 정상에서 논의한 그 깊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줘야 미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문가 그룹과 미국 내 여론을 상대로 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오바마 정부는 이제 1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오바마를 잇는 민주당 정부가 들었을지 공화당 정부가 들었을지 아무도 모르고 이번 한중 간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미 의회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직까지 우리 국내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 의회는 현재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다. 그러면 공화당은 이번 오바마 정부와 달리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심적으로. 그런 연장선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의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대통령의 통일 문제의 제기가 특히 미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홍보와 아주 그 치밀한 설득 이런 것이 끈질기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방중의 성과도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남은 외교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급하신 한미 관계 문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번에 방중 기간 동안 한중이 밀착하는 모양새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10월 도발의 빌미로 삼게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한반도에서 어떤 무력 위기, 도발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경고성 성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기분 물론 나쁘겠지만은 그보다 저가 기분 나쁜 것은 지금 김정은이는 자기가 체제의 어떤 안정적 국면으로 돌입하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자신감 있어 하지만 김정은 스스로는 내적 위기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 외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체제의 내구력이 좀 흔들리는 이런 모양새에서 통일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통일 문제까지도 한국 편드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태도, 대외적인 태도를 순화시키기보다는 더 경화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0월 위기에서는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월 그런 10.10 행사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그런 동창리 발사일 기지, 중축공사도 거의 완공됐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미사일 발사 장면을 참관할 수 있는 새로운 부두까지 만들어낸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그 미국의 그 전문 싱크탱크가 그 상업 위성을 통해서 관찰한 바로는 그 발사대 그 부두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부두가 완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차근차근 잘 진행된다. 그리고 북중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한반도에서의 어떤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북한을 자극할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으나 추가적으로 더 아주 악화시킬 소지는 작고 오히려 북한이 조금 내심 초조감에 흔들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목함 지뢰 사건을 두고 자기네가 저렇게 협상을 해갖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능력 갖고는 위기를 통해서 승기를 잡을 수 없다. 이런 패배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중 간의 어떤 경고 이런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는 이번 그 전승절 얘기로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북중 관계는 그만큼 더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 들거든요. 근데 궁금해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최룡의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최현 그 열사가 항일 열사였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냐 기대를 해보는 그 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전승절을 보면은 최룡에는 굉장한 푸대접을 받았고 이것이 최근에 급속도로 냉각된 어떤 북중 관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최용해가 푸대접 받은 것은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푸대접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북중 관계가 그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북중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올 수가 없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슈가 없어요.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어떤 친서라든가 최용해보다 더 높은 제대로 가려면 최소한도 최소한의 대우를 받으려면 김영남이 갔어야죠. 대외적으로 북한을 상징하는 정상이니까. 근데 김영남이도 아닌 최용해가 최연의 어떤 그런 항일 어떤 그 투사 그 이미지 컨셉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면에서도 함량 미달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번 전승절 행사 자체가 다자 정상회의거든요. 그런데 최용해 같은 경우는 그냥 북한 정부 대표의 일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이번 회의 성격으로 볼 때도 별다른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미국의 반응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미국이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일 관계가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당사자인 한미 동맹이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일본에 주는 메시지보다 더 크다. 일본, 우리 다 중국 뭐 어느 나라든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어떤 경쟁과 대립과 협조 관계 있는 모든 중요 국가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조금 더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다시 한번 한국 국민으로부터 오해받지 않게 좀 개선에 앞장서 달라, 화해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일본이 이게 화해하려면 뭡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화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역사적인 잘못, 영토가 됐든 위안부 문제가 됐든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일본 측이 화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좀 더 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우리 대통령이 이미 지난번 8.15 경축사를 통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자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인민일보하고 할 때도 손바닥으로 하루에 가릴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일 중 3국 정상회담을 네. 합의한 것에 대해서 아베도 한일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이런 뜻을 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공개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진짜라면 그 화해를 왜 못합니까? 일본이 화해할 수 있는 조치를. 그래서 그런 양자적인 메시지가 다 있다 이렇게 네. 봐집니다. 말씀하신 한중일 정상회담 마지막 좀 들어볼 텐데요. 이 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좀 풀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본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예.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외교적인 채널이 가동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방중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